안녕하세요. 경희오리온 IT 주한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가 식사할 때 음식을 맛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음식을 꿀꺽 해야 하는 동작인 삼킴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 이유로 삼킴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삼킴곤란 혹은 연하장애라고 부릅니다. 연하라는 말은 삼킬 연자, 아래 하자를 써서 삼켜서 아래로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킴장애나 연하장애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삼킴의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킴의 과정을 씹고 삼키는 거에 대한 과정을 비저블 바디의 피지올로지 애니메이션 내에 있는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같이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음식을 씹고 있는 장면이고요. 혀가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음식이 씹혀져서 식괴로 형성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씹으면서 혀로 맛을 보고 있고요. 음식을 꿀꺽하기 전에 음식을 맛보면서 잘게 이빨로 부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후두덮개라고 하는 부위가 뒤로 젖혀져서 기도를 보호해주고 음식이 식도를 따라서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삼킴의 과정입니다. 삼킴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 발병하면 42에서 62%의 환자군에서 3일 이내에 연하장애 증상을 보이고 19에서 42% 환자는 첫 5일 이내에 폐렴이 유발될 수 있는 흡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률로만 봐도 뇌졸중 환자 2명 중에 1분은 연하장애를 경험하는 격인데요. 왜 그런지 볼까요? 뇌졸중 환자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은 편측,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에 운동 및 감각의 마비 증상입니다. 이런 편측 마비 증상은 팔, 다리뿐만 아니라 삼킴에 관여하는 구강과 인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꿀꺽하는 삼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고 감각에 반응하는 반사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것을 자발적 움직임이라고 하면 반사는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됩니다. 삼킴 반사는 척수 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임은 아니고 반사입니다. 예를 들면 치과를 가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입을 벌리고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실 때 입에 이렇게 물이 고일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꿀꺽 하신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이때 삼킴 반사가 나타나서 하고 싶지 않은 꿀꺽이라는 동작이 나온 거고요. 또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데 우리가 꿀꺽해야지 라고 생각은 안 하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런 걸 삼킴 반사에 의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도의 상부는 관략근으로 되어 있어서 삼킴의 순간에만 열려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그 외의 순간은 닫혀 있게 됩니다. 반대로 폐와 연결된 기관인 기도는 숨을 쉬는 곳이기 때문에 삼킴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킴의 순간을 다시 보면 삼킴이 시작되고 후두덮개라고 하는 부분이 기도를 막아줘서 음식으로부터 폐를 보호해주고 상부식도 관략근이 열리면서 삼킴의 동작이 마무리되는데요. 삼킴 반사의 시작과 함께 후두덮개가 뒤로 젖혀져서 기도를 보호합니다. 상부식도 관략근이 열리면서 음식이 위로 이동하게 되죠. 이걸 병원에서 쓰는 VFSS라는 검사법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건 정상 성인의 VFSS 영상입니다. 요플레점도 ECC로 검사한 영상입니다. 환자분이 입을 벌려 요플레가 입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바로 꿀꺽 삼킴에 들어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잔여물은 없습니다. 한 번 더 꿀꺽 하시네요. 그럼 삼킴 감각의 저하로 삼킴이 늦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 영상으로 같이 보실게요. 요플레점도 ECC로 검사한 영상입니다. 요플레를 입으로 씹고 계십니다. 삼키려고 요플레가 뒤로 이동하는데 삼킴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삼킴이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이제 삼킴 반사가 나타나면서 삼키셨습니다. 인두의 잔여물도 소량 남았고요. 이런 경우에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서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서 연화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삼키는 운동이 약한 경우를 볼까요?
요플레점도 ECC로 검사한 영상입니다. 바로 꿀꺽하십니다. 그런데 인도 쪽에 음식이 남아있네요. 다시 꿀꺽 하시는데 그래도 인두의 잔여물이 없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에게 인두의 음식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편마비 환자분들의 특성상 인두 구조물에도 마비 측에 음식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면에서 찍은 VFSS 영상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의 VFSS 영상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죠? 음식이 양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실 텐데요. 조금 느리게 볼게요. 천천히 보시면 꿀꺽하는 순간 음식이 양쪽으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편마비 환자의 VFSS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플레점도 ECC입니다. 환자분은 우측 편마비 뇌졸중 환자분이십니다. 꿀꺽! 삼킴이 끝났는데 저곳에 음식이 남아있죠. 옆에서 VFSS를 찍으면 이렇게 나오지만 옆에서 찍으면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시죠. 옆에서 보면 좌우로 나눠져 있지만 옆에서 보면 겹쳐 보이니까 하나로 보여서 이런 모습일 텐데요. 편측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뇌졸중 특성상 삼킴 후에 편측 인두에 음식물이 남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뇌졸중 환자의 연화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감각의 저하와 운동의 저하로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화재활은 우리가 안전하게 먹기 위해 꼭 필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치료에 대한 영상을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